평범한 자영업자에서 하루아침에 고액 체납자가 됐다는 의뢰인 박동철 씨. 왜요? 어쨌든 내가 여기 1,000만 원이 넘는 세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요? 문제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장을 좀 거래할 수 없어서 내가 좀 통장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돈 그냥 떼고 넣었다 뺐다 그냥 입출구 통장만 하나 만들어 주라고 사정하더라고. 내가 그냥 피해 10원도 내가 안 가게 해줄게.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의뢰인. 그런데 부탁으로 1년 후에 들어서 전화가 왔어. 금정부 세무서요. 세금을 이렇게 1,000만 원씩 안 내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날라오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지인을 돕고자 시작한 일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아유 어떡해요. 그래서 나는 먹고 살으라고 이제 좀 도와주려고 이제 도와준 거지. 이웃이 하려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막 이제 부글부글 막 끓더라고. 그럼. 부글부글 약 올려서 내가 집에 쫓아갔어요. 번번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지인. 각서 써줬네요. 아이고. 각서는 물론 법원에서 지급 명령까지 받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5년 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겠어요. 마음고생이 아니라요. 한 3, 4년 자면서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끝날 날이 없죠. 딱 잘려야 해가지고 울었어요. 나 여기에 그냥 가슴 멍들어갖고 나 신용 깨끗했었는데 얘 때문에 국세청 체납이 얘 때문에 딱 걸리다 보니까 그렇지. 의뢰인은 체납된 세금 때문에 금융거래가 막혀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된 상황.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의뢰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인데. 내가 한 사업이 아니라 그림이 한 사업을 내가 왜 세금을 내줍니까? 이런 내가 끝까지 따라가려고 해. 지난 5년 동안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였던 지인. 알고 보니 지인은 의뢰인이 통장 개설 때 건넨 서류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의뢰인 명의로 트럭을 구입해 운송업체와 지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버젓이 의뢰인 이름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부산까지. 이거 도용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사업을 하려 했던 그 씨가 그 명의자는 씨로 해가지고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그 연대보증인으로 자기 이름을 얹어놓고 직접 그 씨가 이 트럭을 이용해가지고 그 운송 사업을 한 겁니다. 김석진 씨가 의뢰인의 명의로 체납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1,045만여 원. 그렇다면 명의를 도용한 김석진 씨는 어디에 있을까? 김석진 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찾아갔다.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되시죠? 지금 없는데요. 없지. 아니에요. 동생인데. 혹시 그 형님이 하고 세금 관계돼 있는 거 잘 모르세요? 아니 몰라요. 원수 체험하기 많아가지고 좀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하다 많이 해가지고 조금 꼬리 아파요. 세금 문제로 잠적한 김석진 씨. 어머니는 그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드님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내가 뭐 생긴 안 가는 데지 않아. 혹시 그 저기 아버님이 그 다른 분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하고 체납 세금이 1,0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내려온 건 알아요. 친구라고. 아가 이야기하고 가는 것만 알지. 줄거 있다 가는 건 아니까 6월달에 갚을게 일하더라고. 아드님이 갚을 능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압니까? 아드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세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아, 일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 못 갚지. 그 이제 6월달에 좀 거리가 조금 갚을것만 전화로서 그 소리만 들었어. 어렵게 김석진 씨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통화가 됐어요. KBS 의뢰인 K팀인데요. 예, 예. 잘 아시죠? 잘 몰라요. 아니,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아,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 중이거든요. 아, 저 바빠 전화가서 어때요? 피하시네.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린 김석진 씨. 참 은혜를 참. 그렇다면 운송업체 측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서류상 의뢰인은 1년 3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지입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 보완 중입니다. 예. 저희가 강의는 흔히 말하는 지입차의 비슷한 계약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씨가 의 명의를 도용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 해서. 아 그래요? 좀 너무 완벽하게 지금 손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여기에 인감 도장이 찍힌 인감이랑 위사의 어떤 계약 체결된 어떤 인감 도장이 일치되고 보통 서류가 완벽하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필로 이제 다 작성한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인감도 같이 줬나요? 인가? 의심을 안 했군요. 김석진 씨는 의뢰인의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아니라 위조했네. 업체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저거까지 책임져야 되나?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고 폐업될 때까지 명의 도용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할까 관할 세무서에 찾아갔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세금 체납 해결 방법은 없을까? 명의자인 율씨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씨 고충 내용은 조사를 통해 명의 도용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씨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네. 맞은 말씀이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사실은 의뢰인 모르게 은혜인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잠적해가지고 뒷수습은 의뢰인이 다 도맡게 된 거예요. 네. 너무나 억울한 사연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네. 의뢰인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세 내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 민원을 접수 중인데요. 현재 이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명의 도용으로 판명이 된다면은 기존에 이 의뢰인에게 납부됐던 세금은 취소되고 사실상 사업 중인 이웃에게 다시 부과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의뢰인처럼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명의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손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했다면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회인처럼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본인이 그런 사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이런 과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의 도용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네요. 이제 그때 가서 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인감을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건 또 제가 볼 때 중범죄 아닙니까? 이거 제가 완전 위조니까. 되게 큰 죄인데 남의 위조를 한 거니까. 위조니까. 역시 이제 강성범 씨는 거의 반 변호사님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받고요. 네.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해서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고요. 세네. 이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는 거는 시도만 한 사람. 그렇죠. 하다가 걸렸을 때. 그럼요. 우리 법률 용어는 이제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프로예요. 예. 그런데 이분 의뢰인 같은 경우는 명의를 도용 당한 건데 이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이런 세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명의 도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 도용이라는 것은 명의자 모르게 제3자가 불법적으로 그 명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명의 대여라는 것은 명의 차용자가 대여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명의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를 했다가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만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는 웬만하면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명의 대여가 불법인 거예요?
예, 사업상 명의 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특히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명의를 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명의 대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바지 사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지 사장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지 사장 사실 그게 바로 명의를 저는 안 해봤는데요. 바지 사장. 빌려주는 경우인데 예. 법적으로 바지 사장, 소위 바지 사장을 근데 왜 바지 사장이라고? 그럼 모르겠어요. 왜 바지 사장일까요? 왜요? 치마 사장은 없는데 왜 바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네 바지 사장은.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바지 사장을 명의 빌려준. 일명 바지 사장을 하는 네, 경우에는 네.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그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권리나 의무를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 뭐 채무 같은 것들도 다 그분들이 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단지 바지 사장이다, 소위 나는 실제 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박송 씨 웨딩 사업은 박송 씨 직접 하는 거고 바지 사장이 아니라는 거. 저는 제 바지예요. 저 제 바지예요. 예. 억울해라. 아, 예, 오늘 정말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약간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인지상정이라고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명의는 빌려줘서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